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루트 컨설팅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균이라고 하고 자칭 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즘 DEI가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뭐냐라고 했다면 요즘은 필요한 거야? 꼭 필요해?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쯤에는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요. 오늘은 다양성과 포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좀 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정서지능을 높여볼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인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서베이를 하나 준비해왔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신 이럴 때 최고의 팀워크가 만들어졌어 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 한두 번씩은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각자의 강점을 잘 살려서 역할을 잘 나눠서 서로 협력했을 때 가장 팀워크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선택하신 5개의 보기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려 볼게요. 서로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했을 때, 각자의 강점을 살려 자기 역할을 잘하고 또 잘 협력했을 때, 그리고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여했을 때, 서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실수했어도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덜 두려워하고 자유롭게 발언할 때, 목표가 명확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느꼈을 때라고 하셨는데 뭐 하나 빠질 게 없죠. 빠질 게 없는데 지금 보기로 작성해 드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됐는지, 심리적 안정 유명한 말이잖아요. 공평한지, 서로 잘 연결이 돼 있는지, 그리고 강점 대표성이란 말은 서로 잘하는 부분들을 잘하게 해주고 잘 협력했을 때, 포용성,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잘 되시면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했다고 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이 6가지는 뭐 하나 뺄 게 없고 모두 DEI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옛날 얘기 좀 하나 드려볼게요. 1978년 12월 28일 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 비행기 항공사고는 미국 항공 프로토콜을 바꾸는데 아주 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동쪽 끝에 있는 뉴욕 JFK 공항에서 서쪽 끝에 이 시애틀 바로 밑에 있는 오레건주 포틀랜드라는 곳을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181명이 이제 탑승을 했는데요. 잘 왔답니다. 잘 오는데 거의 착륙 직전에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다고 해요. 엄청나게 흔들렸는데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가 않았답니다. 결국은 정상 착륙을 못하고 외곽에 추락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냐면 다행히 189명이 탑승을 했지만 사망자는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왜 항공사에 큰 의미가 있냐면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었답니다. 문제가. 뭐 때문에 문제가 됐냐면 비행기의 진짜 추락 원인은 연료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잘 왔는데 근데 랜딩을 하기 위해서 바퀴를 내리는데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겠죠. 기장이 얼마나 난절부절 못했겠습니까? 랜딩 기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틀랜드 상공을 1시간을 선회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하다 보니까 연료가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 인지한 순간은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시착을 하면서 나무를 들이받아서 이제 10명이 죽었다라는 이런 사고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왜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면 사실은 부기장이 연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답니다. 발견을 해서 기장한테 기장님, 지금 연료가 좀 부족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장이 귓등으로 들은 거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빨리 이거에 집중해.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기장과 부기장은 굉장히 위계적이라서 부기장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다양성이 부족한 집단에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증세, 집단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만약에 이 부기장의 한 말을 기장이 인정해야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있었다면 또는 그 사람이 그런 훈련이 돼 있었다면 이런 사고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고 이후에 여러분 어떤 프로토콜이 생겼냐면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크루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공식화하고 제도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주 응급 상황에서는 기장이 단독으로 처리 못하게 프로토콜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조직에서 갖고 있는 집단 사고와 한 사람 말의 다양성에 묻히는 큰 경각심을 얻게 된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1971년생입니다. 만 54세 정도 됐죠. 저희 때는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얼마 없는데 애들이 많으니까 막 오전반, 오후반 가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2024년에는 지금 작년에 20만 명밖에 낳지 않았죠. 점점 인원이 줄어들지만 조금 더 개인화되고 있잖아요. 1971년생인 제가 바라보는 다양성은 이런 거였어요. 뭐 남자 여자 구분하면 안 된다, 레즈비언, 게이, 뭐 바이섹슈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 안 된다, 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DEI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특히 우리가 DEI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바라봐야 될 관점은 MZ가 상당수 우리 사회를 등장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행동하신 영향력이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들이 MZ 세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훈련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분들한테 다양성이란 건 뭐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경험과 관점이 받아들여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세대가 됐어요. 자, 다시 말해서 남자냐 여자냐 뭐 소수냐 뭐 다주냐 이런 기존의 다양성 개념, 일반적으로 말한 학자들이 말한 다양성 개념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 함께하는 동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경험, 정체성, 아이디어, 사고의 다양성 같은 인지적 다양성을 훨씬 더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세대가 넘나드는데 인지적 다양성,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받아들여지느냐, 그에 대한 연습이 충분해지느냐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양과 포용에 대한 의견이 얼마나 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이것도 서베이를 한번 좀 더 해보겠습니다. 21개 정도 문항이 좀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 수준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팀이나 회사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느끼느냐 그랬더니 우리 정서상 보통이다라고 하면은 좀 아쉽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하고 해봤을 때도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냐라고 했더니 이건 많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 직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그랬더니 뭐 좀 나눠지죠. 이제 제가 사실 제일 관심 있게 본 질문 중에 하나가 10번입니다.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느끼냐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인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희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약간 부끄럽기도 좀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대다수는 오른쪽이 많았습니다. 뭐 그렇다, 잘하고 있다고 됐지만, 나는 잘하고 있다 느끼지만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아쉬워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좀 나름 좀 충격이었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의견들을 좀 자유롭게 내느냐, 쉽게 내냐 그랬더니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와, 제가 이 강의 오늘 이 세션을 준비하기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준비를 안 했다라면은 이런 소리를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제가 좀 충격이었고, 그럼 우리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회사의 이제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 그룹사입니다. 약 한 2,000명 대상 리더들 대상으로 DEI 인식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봤더니 리더와 구성원들 사이의 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88% 70% 뭐냐면 리더들 생각이에요. 리더들은 하여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성원들은 그 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놀라웠고, 또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리더들의 자기 편향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나는 어떤 거에 선입견이 있어,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서 내가 어떤 리더십 발휘할 때 문제가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23%밖에 난 좀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한 80%는 나 그런 거 없어, 난 아주 공평 공정하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려고 노력을 해 라고 이렇게 했는데, 구성원들은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리더 자신은 말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는 어떤 편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나 대다수 사람들은 아닙니다 리더님, 당신들은 의외로 편견이 많고요, 편향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의견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향에 대한 과도한 관대함이 이 조직 내에서 다양함과 포용성이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뭐가 더 필요해라는 이렇게 무관심하게 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 보통의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편향이 생기고 편견이 있고 이러면서 다양성을 인정 안 하면서 포용을 안 할 수도 있겠구라는 자기 인식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외로.